자, 클래스 Q에 들어있는 li. 자, 요것도 그냥 마진 좀 줄게요. 마진 30 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일단 미리 써놓고요. 트랜스지션, 자, all 300ms 이지 in 할게요. 그 다음에 q 안에 들어있는 li에서 저는 nth child 1 첫 번째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트랜스폼, 어이구, 잘못하네. 자, 트랜스폼, 자, Q라고 쓸 거고요. 이렇게 하면 Q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여기다 뭐라고 딱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다가 제가 30이라고 쓸 거고요. Q는 각도를 쓰는 거예요. 각도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네, 디그리. 각도란 뜻으로 DEG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도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결과물은 세 번째 이렇게 뒤틀려요. 요게 뒤틀림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는 거죠, 한쪽을. 한쪽을 밀어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때 기준치는 항상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기준 위치가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도 움직이고 아래도 움직이는 각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마이너스 30디그리라고 쓰면은 결과는 반대로 움직여요. 요 차이점. 네. 다시 플러스 쓰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쓸 건데 두 번째에다가 스큐 X라고 썼을 경우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돼요. 그럼 이걸 제가 Y라고 쓰면 당연히 X와 Y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은 없을 테니까. 왜냐면 X 없잖아요. Y만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세로로 변형이 됩니다. 위아래로 뒤트는 거예요. 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까지 같이 변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X와 Y를 같이 움직이는 건 안 되는가요? 당연히 되겠죠. 제가 저는 3 지우고 30디그리, 60디그리. 그럼 30도와 60도를 같이 움직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뭔가 되게 많이 움직였네요, 제가. 한 15도 정도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추가로 자, 네 번째에다가 트랜스폼 스큐. 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파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X와 Y를 둘 다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 한쪽만 많이 쓰지. 그래서 저는 X축만 쓸게요. X축만 45디그리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글자가 뒤틀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원상복구하고 싶은 거죠. 소위 말해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일단은 뭐 글자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EREM. 자, 글자를 조금만 더 키워놓고, 자, 결과를 보면, 자, 크죠? 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보이니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땐 스펜 태그를 만들어서 글자를 쓰고, 자, 네 번째 안에 들어있는 스펜에다가
내가 준 각도에 반대 각도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쓰고 마이너스를 쓰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는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작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인라인이라서. 네. 형태를 변형시킨다는 얘기는 사이즈를 가질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형태를 가질 수 없는 아이에다가 강제로 형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블럭화 처리하고 사이즈를 안 줘도 되긴 하겠지만 주면 그러면 각도가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한 위치는 잡아놓고 쓰셔야겠죠. 그건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에 들어있는 뒤에 배경의 틀은 기울여 놓고 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좀 감춰놓고 처리를 한다는 거 하시면은 좀 특이한 모양의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 바로 스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클래스 또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 H3를 또 만들고 제목 자체는 이번에 보실 내용의 제목은 로테이트 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UL이자 클래스 로테이트는 li를 한 3개 정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트로 첫 번째 형태는 45° 45도 각도로 쓰겠다. 두 번째 형태는 60도로 써보겠다. 세 번째 형태는 15도로 써보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로테이트 안에 들어있는 li에 nth 차일드 첫 번째 트랜스폼 로테이트 똑같이 각도기 때문에 스큐처럼 쓰시면 돼요. 45 디그리.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사이즈도 똑같이 그냥 조금 더 공간 주겠습니다. 위쪽에 처음부터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안 했으니까. 자, 로테이트는 기본 축은 Z축입니다. 거듭 이야기를 드려요. Z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로테이트를 기준으로 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NTH 차일드 두 번째에다가는 똑같이 트랜스폼 쓸 거고요. 로테이트를 쓸 겁니다. 자, 로테이트를 쓸 건데 여기서 60도라고 써놨죠. 60 디그리를 쓰면 당연히 60도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때 제가 이것을 로테이트 Y라고 쓰시면 Y라고 쓰면은 세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세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는 건 맞아요.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도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그런가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60도가 아니라요. 반바퀴를 돌려보죠. 자, 180도죠? 그럼 올려볼게요. 뒤집어졌죠?
한 바퀴 돌려보면 360도로 돌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720도로 쓰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7200도 하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요. 미친듯이 돌아요. 쓸데없는 테스트로 72,000 하면 가죠. 가긴 가죠. 오히려 사람이 지금 못 쫓아가는 상황이 돼버리죠. 사람의 눈이 못 쫓아가죠. 실제로 그만큼 각도가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전은 합니다. Y축으로 그만큼 돌아서 처리하더라. 세 번째 15도 720도였죠. 15도만큼 돌려라 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을 X축 기준으로 돌리면 당연히 X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죠. 되게 까딱까딱거리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잘 모를 정도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동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줄게요. 30도. 움직이죠? 자, 그래서 로테이트 같은 경우도 X, Y, Z축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특이하게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각 축에 대한 반경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근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좀 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되긴 합니다. 여기에 제가 30°에 45°를 두 개를 한번 동시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가? 자, 네 번째에다가 로테이트 X 대신에 저는 30°, 45°라고 써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네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축이 두 개라서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쓰고 로테이트 Y를 쓰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쵸? 되죠? 왜 아까는 안 되고 지금은 될까? 사실은 로테이트를 합쳐서 쓸 때는요, 여기다가 3D라고 쓰셔야 돼요. 입체로 돌아라. 네. 왜냐면 기본축 자체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념을 써줘야 되는 형식은 있죠. 대신에 이 축 자체는 X, Y, Z라는 개념으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 축을 아마 제가 이건 다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안 되네. 요건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로테이트를 CSS 트랜스폼 로테이트 네. 해서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자 MDN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라는 아이로 턴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0.5톤 5턴 하면은 이제 180도 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때 로테이트의 값을 쭈루룩 봤더니 3D가 소문자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소문자로 써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도
구간인데 쓱 안 도는군요.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한 가지가 더 있나 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야, 이거 뭐냐? 그쵸? 자, 뭔가 복잡한 어떠한 구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마지막엔 앵글, 각도를 들어가고 사이에는 0과 1 사이, 0과 1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2, 3으로 되어 있는데요? 뭔가의 어떤 수치를 넣어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따, 뭔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파란대로 해볼까요? 1, 1, 1, 40 디그리. 결과 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2라고 바꿔 써보면 뭐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죠? 이거 3으로 바꾸면 같아 보이는데? 저의 눈에 그냥 착시 현상인가 봐요. 이걸 다시 1로 바꾸면 착시 현상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비율적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할랍니다. 3D로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쯤 되면은 요거 로테이트 3D를 쓰는 것보다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쓰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CSS 트랜스폼 매트릭스라고 하는 아이는요. 이거는 이제 스큐랑 로테이트랑 뭐 트랜스레이트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봤던 스케일이랑 뭐 이런 아이들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하는 기능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B, C, D, T, X, T, Y라고 해가지고 3D로 접근해버리면 더 복잡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만드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의 숫자값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이 세팅하는 기능들을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 놓았는데 사실 꽤 복잡해요. 꽤 복잡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도와 내용들이 심각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안 쓸 겁니다. 매트리스는 안 쓸 거고 로테이트까지 이렇게까지 쓰는 건 없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봤으니까 이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다른 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처리할 건데 자, LI에 로테이트 처리할 건데 180도를 쓸 거예요. 180도 아까 보긴 봤어요. 근데 저는 Y축으로 180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다가 X축이든 Y축이든 관계없지만 저는 Y축으로 돌릴 겁니다. 180도라고 쓸 겁니다. 이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180도 또는 360도 이런 딱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180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360도, 720도 이런 아이들은 플러시랑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0.1도 정도라도 덜 움직이게 만들어서 써주시면 돌아가요. 네. 지금 플러시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립니다. 삥 도는데 이게 뒤집혀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디자인 하실 때 이 뒤집혀진 이 모양은 좀 성가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뒤집혀진 모양을
난 쓰고 싶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CSS에서 백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페이스라고 하는 아이는 말 그대로 뒷면이에요. 뒷면을 보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백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백페이스 비저블리티, 뒷면을 보여줄 거니 말 거니 이야기하는 거죠. 뒷면을 보일 거야 라고 한다면 비저블, 뒷면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히든이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자, 트랜스폼을 사용한 위치를 기준으로 백 페이스 비저블리티라고 씁니다. 이 비저블리티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쓰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IIIIY 쓴 다음에 VISILI 이렇게 써요. 아, BILITY 이렇게 써요. 손으로 쓸 때. 컴퓨터는 알아서 쓰니까 상관없겠지만 손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얘를 숨겨라. 히든. 자, 백페이스를 비저블리티를 숨겨라 라고 했기 때문에 뒷면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처리를 해서 내용을 이제 뒤집어서 돌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저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뒤집어진 어떤 화면을 가지고 만들어서 작성하게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이제 이런 거 많이 써요. li 태그에다가 div를 소위 말해서 두 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하나는 클래스 프론트고요. 하나는 클래스 백이라고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 이제 프론트 들어가고요. 여기는 뒤집어진 카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두 개의 카드를 먼저 만들어요. 자, 두 개의 카드를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li에 자, 마지막 다섯 번째에다가 저는 약간의 조금 내용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있는 i에 기본적으로는 가로값을 200픽셀이라고 써주고, 예를 들어 높이값을 150픽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디자인 크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프론트와 클래스 백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쓸 건데요. 자, 이 내부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게 쓸 겁니다. 모두 동일하게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쓰되, 자, 그대로 쓰되, 프론트라고 하는 아이는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만들고, 백이라고 쓴 아이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하늘색 계통으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타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 주고, 둘 모두 뒤집어진 형태는 보이지 않게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백 페이스 비저블리티라고 해서 히든으로 써주면 뒤집어진 아이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li에 들어가는 얘는 나타나게 해줘야겠죠. 이제 자, 그러고 나서 이 백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백이라고 하는 아이 자체를 아예 통째로 뒤집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트랜스폼 로테이트를 통해서
Y값을 많이 뒤집겠죠. 뒤집는다고 하면 180°로 쓰면 뒤집어진 180도짜리 박스 위치를 하나 잡아놓고 정면으로 있는 I를 하나 잡아놓고 두 개를 갖다 연달아서 붙여놓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위치 자체가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붙여놓으려면은 클래스 백은 포지션을 통해서 탑 제로에 라이트, 레프트 제로 같은 걸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 주셔야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li는 relative를 사용할 거고요. 아니면 뭐 반대로 가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자리에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여기는 반대로 할까요? 얘를 앞으로 뺄까? 자, 카드 뒤집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거. 자, 뭐 할 거냐면 똑같은 거긴 해요. 사실은 이거를 먼저 되면은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자, 일단 여기다가 클래스 파트 안에 ul 안에 li를 만들려고 합니다. li는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개 정도 만들고 이 자리에다가는 카드 01, 02, 03이라고 넘버링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ul에다가는 저는 클래스 rotate 2라고 쓸게요. 그래서 클래스 rotate 2라고 하는 i와 그 안에 들어가는 자, li를 사용할 건데요. li는 저는 플롯 left를 사용하겠습니다. li들을 모두 나란히 배치하도록 처리할게요. 그럼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3개가 쪼르륵 배치가 될 겁니다. 3개를 배치한 상태에서 뭐 확인을 한다면 얘는 뭐 따지면 가로값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자, 오토에 플롯 레프트 뭐를 사용하시면 아예 요 아이들을 감싸는 박스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왜냐면 플롯 레프트를 감싸고 있는 아이가 플롯이면 자연스럽게 높이값을 가질 수 있게 형성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걸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자, UL의 사이즈는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일부러 자, 클래스 rotate 2에 들어가는 아이의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클래스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UL인 rotate 2를 플롯 처리해서 사이즈 줘라 라고 해버리면 쏙 해서 정 가운데에 맺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저 아이를 뭐라고 하려고 썼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손쉽게 쓸게요. 손쉽게 똑같은데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트랜스폼이고요. 자, 로테이트를 Y 값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만들 겁니다. 360도를 360도 회전하게 만들면서 그냥 움직이는 거 말고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천천히 자, 1.5초 동안 움직이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리니어 일정한 동일한 속도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단순하죠? 자, 그래서 이 i를 현재 내용에서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각각 코드가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 회전되는 거.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답니다. 기껏해야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정도의 라인 헤이트 100픽셀 그냥 가운데 정렬 하고 싶어서. 자,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다 저는 뭐 할 거냐면 로테이트 2라고 하는 곳에다가 퍼스펙티브라고 하나 쓸 거예요. 원근법 적용하겠다라고 쓰는 거고요. 들어가는 수치는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10 픽셀이라고 쓰면은 모니터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거랑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볼게요. 뭔가 굉장히 희한하게 들어가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띄워 보겠습니다. 100픽셀로. 그럼 나랑 모니터를 조금 더 간격을 띄운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럼 저기서 조금 더 띄워볼까요? 1000픽셀. 수치가 멀어지면 원근법이 적용이 더 멀리서 보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위쪽에 있는 건 제대로 적용은 안 됐지만 그래도 결과 확인해 보시면 원근법이 전혀 적용 안 된 상태로 회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밑에 있는 라인은 조금이라도 원근법이 적용된 각도에 의한 회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값을 적당하게 한 500에서 700 사이로 만들어주면 그 카드의 회전이 굉장히 이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y 값이 아니라 x 값으로 바꿔도 x 값으로 기준을 돌려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원근법이 잘 이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기준은 li가 아니라 ul이라는 틀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원근법으로 사용하고 있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퍼스펙티브를 사용하시면 이 퍼스펙티브를 사용한 곳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있는 i의 트랜스폼은 원근법이 적용된 위치 이동을 하게 만든다